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군대에서 힘든 세월을 다 버티고 이제 전역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다가 의무병의 실수로 수은이 첨가된 주사를 맞아서 결국 고통 속의 수술을 받은 병장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실제로 이 사람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2004년 9월에 주사를 맞고 2017년 9월까지 약 13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왔던 김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 씨는 전역을 3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은 후에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 김 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주입 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김 씨는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120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체내 수은 농도 안전 기준치는 5입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김 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 씨는 수술을 해서 수은 덩어리를 적출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어장애, 시야협착, 정신이상, 사망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미나마타병이 바로 이 수은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국가야, 내가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니들 때문에 내 팔에 지금 수은이 들어갔어. 이거 어쩔 거야? 손해배상해야겠지? 라고 따지셔야겠죠. 그래서 김 씨도 당시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2006년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느낌 오시죠? 이 소송에서 원고 김 씨는 독감 예방 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국가의 과실로 수은이 주입됐다고 해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서 졌습니다. 김 씨는 이와는 별도로 2007년 보훈지청에다가는 따로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는데 역시 독감 예방 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김 씨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김 씨는 당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만인 2011년에 1, 2, 3심을 모두 거쳐서 이 보훈청의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 소송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부상 정도가 상위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2011년 10월 보훈청은 김 씨에 대해 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4년 전에 처음부터 이 부상이 기준 미달이라 국가유공자 안 된다라고 해줬으면 이 4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는데 참 정말 갑갑한 상황이죠. 하지만 김 씨는 이 4년간의 소송에서 한 가지 소득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기준에 못 미쳐서 국가유공자는 안 되지만 독감 예방 접종과 수은 체내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을 토대로 4년이 지난 뒤인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에서는 국가가 김 씨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김 씨가 이기게 되고 길고 긴 싸움에서 김 씨가 이기는 듯 했으나 2017년 9월 2심에서는 김 씨가 져서 결국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은 게 2004년, 그리고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2006년인데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2015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죠. 게다가 김 씨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1년 10월 5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도 3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는 완성되긴 했는데 국가가 과실을 부인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놓고 김 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2006년이든 2011년이든 어디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든지 3년이 넘어간 상황이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영향을 줬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네요. 결국 김 씨는 13년간의 길고 긴 싸움에서 상처만 더 입게 된 채로 2심 판결을 받았고 뒤의 얘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게 맞고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국가가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해서 이 불쌍한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좀 갑갑합니다. 이거 뭐 이래서 국민들이 맘 편히 군대를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수은 주사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멸시효 3년 그리고 5년 꼭 기억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